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2월 5일 토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지난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3.74% 하락이 나왔죠. 자, 지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 설 연휴가 끝나고 미국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지만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설 연휴 기간 미국 나스닥이 반등한 것만큼은 그다지 크게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건 지난 목요일 날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반영한 주가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미국 나스닥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금요일 장 시작 전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1.8%에서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그 상승의 이유는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아마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아마존의 시간의 가격이 한 12%, 13%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장도 미국 나스닥이 3% 이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0.26% 이렇게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0시 반쯤에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서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 전일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1.58%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예상치 2%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 또한 한 0.3%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우리나라 장 나스닥이 1.58% 상승을 했지만 약보합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에 지난 5월 저점이죠. 13,000대 초반 이 자리를 두 번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난 10월달 저점인 14,500포인트 이 지점을 뚫어주려고 하다가 20일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강력한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14,500포인트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지점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더 이 13,000 초반대 이 저점을 다시 한번 더 테스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로 인해서 미국 장보다 이 기술적 반등폭이 지금 약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죠. 280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의 폭은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을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다시 한번 더 13,000대 저점을 다시 한번 더 위협한다면 우리나라 장도 2800선까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2600포인트 이 지점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지수 예측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입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 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오미크론의 확산 그리고 정부 방역 체계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조금 의외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정부에서 의료 체계가 안정이 되면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오후에 이렇게 저점이 무너졌을 때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너질 수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무너진다라는 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SD 바이오센스 뭐 아침에 거래를 했었는데요.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죠. 얘가 시초가가 2.42%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갖긴 했지만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무너졌다 붙었다를 했기 때문에 2.42% 갭 상승 시작한 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였죠. 아침에 2.42% 갭 상승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아침에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이 전일 저점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 역시 한 3%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뭐 따로 거래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동안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었던 키트 관련주들은 10시 이후 장중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36,000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주에 설 연휴가 있었죠. 굉장히 사람들의 이동도 많고 접촉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것도 조건을 달았죠. 의료체제 안정시. 그러면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은 이렇게 정체를 보여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독감처럼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애들 하락 조정을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관심에 두고 있는 종목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에 묶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 종목에 묶인 애들은 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그리고 SD 바이오센스 PHC 이 정도까지 관심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SD 바이오센스가 거래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64,000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온다면 이런 자리에 저점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제 조건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 상태, 정부의 방역 체계의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게임주입니다. 자, 어제 장을 보시면 그동안 이렇게 기적 반등을 해줄 때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해주었던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애들이 다 여타 게임주들에 비해서 이렇게 반등폭이 작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이런 애들이 크게 상승한 건 지난 금요일은 이렇게 작년에 상장된 신규 종목들 중에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이런 애들이 크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11%나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반등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저점에 있는 애들이 하루는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상승했던 전일 상승했던 종목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순환매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제 게임주 중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애들이었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기간의 보유 예수 물량이 이렇게 풀리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카카오페이를 거래를 해가지고 이건 역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장 카카오뱅크가 6개월짜리 기간의 보유 예수 물량 1300만 주가 이렇게 해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카카오뱅크 이런 애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이런 카카오뱅크 공모가가 39,000원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 가지고 이런 애들이 4만원 이하대 떨어진다면 충분히 종가 오버나이트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주 목요일은 크래프톤의 기간의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죠. 물량은 뭐 카카오뱅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1만 주고요. 공모가 이하로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연 뭐 기간의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더 하락할까라는 의구심은 들기는 하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일 이렇게 기간이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32만 6천 원 뭐 이런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이런 자리에서 기간의 보유 매수 물량 뭐 해제로 인한 단기 거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의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800선까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준다면 조금은 주식을 덜어내고 다음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보는 게 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주식을 뭐 지금 현재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또 뭐 저번 주처럼 2600선, 2500선 이런 지점까지 뭐 한 번 더 뭐 낚시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뭐 기다리시면 뭐 올해는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